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이스터 국기 권용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캔셋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떠나보실까요? 우선 캔셋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인터넷을 누르고 UC 홈페이지 메인에 아직도 제 얼굴이 있네요. 자세한 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고 저는 검색창에 캔셋 컴페티션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첫 화면을 보면 가장 메인에는 캔셋을 알리는 소개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좌측으로는 캔셋을 후원하는 스폰서들이 있습니다. 나사가 가장 눈에 띄고요. 우측 상단에는 카테고리들이 정렬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미션, 그리고 본선 통과 팀들의 CDR까지의 점수가 보입니다. 그 다음은 최종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위권에 든 5개 팀들 대단했어요. 축하합니다. 더 대단한 팀이 보이네요. 팀 4913, 우리 팀은 16등을 차지했습니다. 짝짝짝. 그 옆으로는 활동 사진들과 순위권 팀의 문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컨택트 버튼을 누르면 주최 측과 연락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미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션 가이드를 누르고 다운받아 볼게요. 확인 눌러주시면 짜잔! 2019년 미션 가이드가 등장합니다. 메인 미션은 오토자이로 프로그였고요. 조금 내려보면 목차가 보입니다. 캔셋 소개, 미션의 개요, 요구사항 등이 온통과 영어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캔셋의 소개입니다. 대회의 목적, 3일 동안 어떤 식으로 대회가 운영되는지 일정 등이 나와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디자인, 제작 비용, 제출 기한 등을 맞춰야 합니다. 또한 PDR, CDR, PFR, 런치, FRR, 단계별 채점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션 개요에서는 1, 2차 분리 고도 및 낙하 속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구사항입니다. 크기, 무게, 배터리 종류 등 55가지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합니다. 보너스 미션이 보입니다. 내용이 까다롭지만 수행한다면 순위권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통신 관련 요구사항들입니다. 컴퓨터 정보 확보에서 담당하는 내용들이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환경 테스트, 각 단계별 설명 등이 쭉쭉쭉쭉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캔셋과 마이스터 인연은 언제부터였을까요? 2년 전인 2017년도로 가보겠습니다. 마이스터 8기 정성모, 김성민, 김시훈, 그리고 같은 학년 박근태 학생은 글로벌 챌린저 프로그램으로 미국을 경험합니다. 빠듯한 9일간의 일정에서 핵심은 캔셋 참관이었습니다. 캔셋은 총 3일간 진행됩니다. 첫째 날은 발사 전 최종 테스트 및 발사 시 규칙을 알려줍니다. 이튿날은 오전부터 차례대로 발사를 시작합니다. 마지막 날은 사후 점검 및 수상이 진행됩니다. 활동 사진입니다. 탈레튼 대학에 모인 학생들 사이로 하와이 마우이 대학교 박정원 교수님이 보입니다. 마이스터 캔셋의 시초가 되는 분이죠. 다른 학교 학생들과도 한 컷. 테스트 전 점검을 하고 있는 팀들이 보입니다. 지상국 최종 점검 중이네요. 지상국 통신 테스트를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낙하 테스트를 진행하는 모습은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청한네요. 발사 주의사항 및 대회 진행을 브리핑해주는 시간입니다. 발사 당일의 모습입니다. 푸른 하늘이 멋지네요. 하와이 마우이 팀이 마지막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캔셋을 담아 하늘로 보내줄 발사체입니다. 런치패드에 발사체를 올린 최종 모습입니다. 발사하는 영상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엄청 높이 올라가네요. 마지막 날 사후 발표입니다. 어떤 부분이 잘 되었고 안 되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2017년도 최종 순위와 사진들입니다.
대회를 참관하고 돌아온 마이스터 학생들은 2018년 캔셋 컴페티션에 참가를 다짐했고, 그러기 위해서 복합적인 지식, 자발적 수행 능력, 글로벌 역량 등을 키워나갔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2017년 메인 미션이었던 태양광 글라이더의 모습이네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대회를 경험한 뒤에는 미리 겁먹지 말아야겠다는 교훈을 얻은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캔셋을 참관하고 돌아온 정성모 학생을 대표로 하여 본격적으로 2018 캔셋 컴페티션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PDR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팀 조직도입니다. 김시훈, 서동현, 이재영 등 익숙한 이름이 많이 보이네요. 개요 부분입니다. 올해는 이대영 학생이 맡았는데 작년에는 정성모 학생이 담당이었네요. 2018 캔셋의 메인 미션은 힛실드 제작과 낙하준 계란 보호였습니다. 힛실드를 우산 형태와 역우산 형태로 고민했지만 우산 형태가 선정되었네요. 가장 외관인 컨테이너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계란 보호 부분을 포함한 프로브의 형태도 보이네요. 센서들에 위치할 PCB 배치도입니다. 발사부터 착지까지의 전체적인 개요입니다. 낙하중 2번의 분리를 수행합니다. 발사체의 크기를 고려한 캔셋의 전체적인 사이즈입니다. 낙하 부분입니다. 올해는 이남걸 학생, 작년 담당은 김시훈 학생이었습니다. 1, 2차 낙하의 전체적인 속도와 낙하산의 크기, 형태 및 분리 방법 등을 고려하는 부분입니다. 안정성, 조작성, 편의성 등을 비교한 결과 원형의 낙하산이 선정되었네요. 프로브의 분리 방법은 전자석을 이용한 방법과 서버모터를 이용한 방법을 비교해 전자석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힛실드의 분리 또한 전자석과 서버모터를 비교해 전자석이 선정되었습니다. 메카니컬 파트입니다. 올해는 신경훈 학생, 작년은 서동현 학생 담당입니다. 전체적인 구조와 어떠한 부품들을 사용했는지 보여줍니다. 프로브의 구조입니다. 어떤 식으로 결합되는지 보여주면서 재질은 ABS 필라멘트가 선정되었습니다. 분리 전 프로브의 모습입니다. 힛실드의 구조입니다. 각 부품별 설명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재질은 PC 필라멘트입니다. 앞에서 잠깐 보았듯이 힛실드 분리에는 전자석이 사용되며 자세한 분리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브 역시 전자석을 이용해 분리하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란 보호 부분입니다. 스프링과 쿠션을 이용한 방법과 오직 쿠션만을 이용한 방법 중 후자가 선택되었습니다. 쿠션 소재는 템퍼 제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정말 기발한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2018 캔셋의 PDR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아쉬움은 뒤로하고 다음 기회를 기약하며 이재영, 서동현 학생이 글로벌 챌린저를 통해 캔셋을 참관하게 됩니다. 작년과 달리 컴퓨터 정보학부 학생 2명과 함께 했습니다. 4일에서 6일차, 3일간 일정이 모두 캔셋 참관이었습니다. 참여한 4명의 학생 모두 2학년으로 구성되었는데 다음 대회를 위한 준비의 발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회를 준비하던 입장에서 이들이 가장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바로 힛실드입니다. 딱딱한 재질과 무게에서 고민하던 그들에게 낙하산의 재질을 이용한 팀들의 작품은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작품들과 대회 운영 및 발표를 보고 드는 경험은 아주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경험이 있었기에 체계적으로 2019 캔셋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의 메인 미션 오토자이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접했을 때 어떤 개념인지 몰라서 다들 낯설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진을 보시면 헬리콥터와 유사하게 생겼지만 헬리콥터와 달리 주 프로펠러가 외부 동력 없이 공기의 힘으로만 회전하는 형태입니다. 이 오토자이로를 어떻게 캔셋에 접합했는지는 말이 필요 없이 바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쉽지만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